안녕하세요. 최근 2년 내 TDF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나는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실 거기 때문인데요. TDF가 성과가 부진한 그 이유, 이 마이너스 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작년에 잠깐 오작동이 있었는데 아주 희소했던 몇 번 안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게 기대 수익이 높은 채권의 비중이 높은 조금 빈티지 TDF에 적혀 있는 숫자가 작은 2025나 2030 정도부터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의 성과입니다. 최근 1년도 지금 마이너스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은 용의 다가치 TDF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랑 광고 많이 하죠. 전략배분 TDF, 그리고 삼성, 한국투자 순입니다. 1년 성과 뭐 별로 좋지 않죠. 다 마이너스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최근 2년 성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이번에도 대동소이합니다. 미래우리 삼성 한투인데요. 대신 이번에 특징은 삼성과 한투가 좀 더 밑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과가 특히나 안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과 한투는 환을 해지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H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주로 해지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한투는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해지를 하는 구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환을 조금만 열어놨다면 환차익이 생겼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삼성 한투는 환을 묶어놨기 때문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삼성 한투는 조금 성과가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TDF가 지난 왜 안 좋았냐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가입하실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로 자산 배분 전략이라서 좀 안전한 편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뭐 제대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산 배분이라 함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함께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기대 수익이 높은 대신에 변동성이 크니까 손실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채권을 함께 투자하면 좀 장점이 생긴다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의 특징이란 거예요.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주식이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 금리 좀 하락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향후에 경기가 둔화되고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채권의 값은 반대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함께 투자하면 주가의 하락분을 채권 가격의 상승분으로 서로 이렇게 상쇄해주는,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과거 증시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증거를. 미국 기준으로 2014년에서 16년도에 증시를 찾아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파란색이고요. 분홍색이 미국채 10년물의 금리 추이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얘도 이렇고요. 이런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채권값이 상승하면서 보완해 주는구나 라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다같이 TDF 자문해주는 블랙락 자산운용이 1929년도 대공황 이후로 관측을 해본 거예요. 이게 오작동 나는 경우를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떨어지고요.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서로 상쇄되기는커녕 둘 다 양빵이 터지는 이례적인 해가 딱 작년이었다는 건데 이게 대공황 이후로 4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딱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작년이었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실망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작년의 모습이었죠. 2020년도에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채권값도 떨어지는 이례적인 해였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로 제가 변곡점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가가 떨어질 때 금리 떨어집니다.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잘 다시 작동이 되고 있을 거니까 그동안 좀 손해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자산 배분 전략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 좀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